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2025년도 또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네, 국가직 9급 행정법 총론 강의를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일단 이제 총평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제 무난하게 너무 무난하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기출문제 수준에서 커버가 될 수 있는 최신 판례가 이제 거의 없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기출문제 수준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면 거의 다 고득점 했을 거다. 누가 이제 뭐 한두 개 이제 실수를 했느냐, 요런 차이일 것 같아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제 만점자도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합니다. 뭐 두 개 이상 틀리면 좀 이제 너무 아쉽고 서운할 정도로 이제 무난한 출제다. 이제 작년에도 좀 무난한 편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보다도 더 무난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법, 행정기본법하고 이제 절차법 이쪽은 이제 계속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법은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니까 출제되지 않았던 조문들도 나올 거다. 요번에 이제 뭐 답을 고르는 건 어렵진 않았지만 또 이제 안 나오던 그런 이제 조문들도 조금씩 등장을 하고, 또 손실보상에 관한 파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먼저 거기도 좀 약간은 9급 차원에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9급에서도 이제 그쪽은 늘 한 문제가 나온다 계속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역시 그 부분도 이제 기출문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커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합격권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열심히 면접 준비하시면 되고, 또 이제 이어서 또 지방직도 있고 이제 국가직 7급이나 이제 지방직 7급, 또 이제 군무원 시험 계속되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직 9급 문제는 가장 응시생이 많고 또 다른 시험에도 이제 영향을 끼치는, 또 이제 표준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복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뭐 합격권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 강의를 뭐 들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직을 준비하시고 또 7급을 준비하고 군무원을 준비하고 다른 이제 소방직 친구들도 마찬가지 계속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될 분들은 정답이 아닌 지문들도 꼭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답 지문으로 다시 이제 변형돼서 또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 1월달 최신 판례까지 막판에 이제 찌키트가 이렇게 판례를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신 판례에 대한 부담은 행정법에서는 많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지방직 앞두고도 좀 이제 보충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미 또 이제 무료 강의로 이제 또 올라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이후에 이제 시험에서도 여러분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실전동형 문제집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적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뭐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이제 행정절차법, 이제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된다는 거, 그건 반드시 나올 거라고 했었죠. 어렵지 않게 또 맞출 수 있었던 거고, 자,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문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답 이 틀린 지문 위주로 이렇게 이제 빠르게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객관적으로 이제 어렵진 않은데 아직 공부량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그래도 어려워요.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 정도 이제 레벨이면 거의 다 맞춰야 된다. 그런 수준으로 학습하려면 이제 공부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제 최소한 이제 기출문제집이 한 세트는 제가 이제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주 부담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완전히 이제 마스터를 하면 이 정도는 100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기출문제가 이제 완성되고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고득점이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를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적인 회독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회독을 했는데 10회독 한 사람이 뭐 5회독 한 사람보다 실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면서 또 이제 왜 틀린 지문은 틀렸는지, 그래서 이제 그 지문이 약간 이제 변형돼도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눈도장 찍듯이 그냥 이제 기출문제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외워져 버릴 정도로 이제 회독수가 이제 많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이해를 하시면서 그 의미들을 파악하면서 회독이 잘 되어야 진짜 그게 자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약간은 이제 응용되고 변형된 형태라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조문은 계속 귀찮아도 옆에 두고 계속 보셔야 돼요. 또 이제 조문 특강만 제가 그래서 이제 별도로 해드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행정기본법, 절차법 계속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기본법은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정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이제 기출문제 수준이고, 일반 원칙에서는 늘 기본 문제로 나오죠. 여기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3번이 틀린 거죠. 이게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지방의 조사 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이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 요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이제 위배되지 않는다. 틀렸고, 이런 거 이제 다 뭐 1번, 2번, 4번도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출 지문에 있는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 사인의 공법행위. 자, 여기도 이제 아주 전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요하지 않는 신고냐.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다 맞는 건데 4번에 보면 이 납골당 설치 신고 있죠? 딱 이것만 봐도 이게 여러분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근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다. 벌써 틀렸어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한 때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수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뭐 신고 필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행위 이제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뭐 빈출된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 이제 출제되는 수준. 그리고 이제 다른 지문들이 또 이제 같이 보면 다 기출 지문이죠. 1번 이제 틀린 건데, 도로관리청이 도로 조명허가 중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에서 취소된 부분의 점용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도로 조명 허가가 이제 강학상 특허죠. 이 특별 사용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이제 직권 취소를 하게 되면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에서 취소된 부분의 점용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는 반환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게 이제 롯데하고 이제 송파구청, 그래서 이제 그 송파구 쪽에 롯데월드, 뭐 롯데 스카이, 각종 이제 롯데 그 계열사들이 롯데백화점도 있고 많이 있죠. 그쪽 이제 점용료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직권 취소 필요 없는 부분을 취소를 하면 또 이제 점용료 중에서 취소된 부분의 점용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는 반환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요게 이제 틀린 거고요. 그리고 뭐 2번, 3번, 4번도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던 그런 지문들이에요. 오히려 이제 이게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2번, 3번, 4번을 같이 보면서 이제 이 소거법으로 이제 접근해서 풀 수도 있는. 자, 계속 나올 판례입니다. 1번 지문.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행정계획에 대한 거. 자, 여기도 다 기출 수준이죠. 옳은 것만. 기억번에 이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수립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 계획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시행 계획, 조합이 이제 인가 고시를 통해서 확정되면 이게 처분이라는 거. 자, 근데 환지 계획은 어때요? 여러분 행정 계획 중에는 처분성 인정되는 것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거죠. 이게 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거, 환지 예정지 지정. 그리고 이제 환지 처분. 얘네들은 처분이에요. 처분. 얘네들은 이제 처분이다. 근데 환지 계획은 아직 구체적 권리 의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이제 처분적 성격을 갖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은 또 워낙 많이 출제됐던 거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는 공권력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맞죠? 이제 니은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부관에 대한 또 이제 전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유효기간 1년 이런 거 독립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부담만 독립쟁송, 독립취소 가능하죠. 도로 조명기간 본질적 요소여서 이게 이제 위법 사유가 있으면 도로 조명화 전부가 이제 위반하게 된다. 또 실제 관련성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부담. 삽상 계약 형식으로 상대방에 부과할 수도 없다는 거. 요게 이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해주면서 그 자체에다 뭔가 부담을 결부시키는 것은 너무 눈에 띄니까 곧바로 부담 결부가 될 것 같아서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순수한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위법이고 이제 무효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4번이 정답이에요. 이 사도, 이 사적인 도로죠. 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개설허가 자체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 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 자, 이게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기간 내 준공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실효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자, 이것도 아주 뭐 이제 중요 판례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이제 이 출제되는 기출 바운더리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봅니다. 자,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사실상 영업이 양수됐지만 승계신고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했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자, 요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A가 양도인이야. B가 이제 양수인이고, 응? 양도인, 양수인.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아직 신고, 수리 처분이 있기 전에 야 그냥 네가 영업해. 내가 이제 뭐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류상으로 여러분 자동차 같은 거 사고 팔 때도 이런 비유로 많이 얘기했죠. 이런 걸 그래서 확실하게 일처리를 해야 된다. 명의가 내 명의로 여전히 남아있으면 행정적인 건 내 책임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하라고 허락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인이 영업 중에 어떤 영업 위반행위다. 뭐 위반행위했다. 행정적인 건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아직 양도인의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양도인은 귀속된다 이거지.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거 보면 옳은 거니까 이건 맞고 넘어가도 될 정도로 이제 이게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살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 임야를 대부하는 행위. 국유림 이런 거 이제 국유 임야 대부하는 거예요. 사업상 계약이죠. 대부 계약에 한 대부로 부과 조치 처분이에요. 대부로 부과 이것도 이제 대부로 납입 통지 이런 게 다 사법상 법률 관계예요. 아시겠죠?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그걸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에 취소를 구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기본행위하고 인가는 별개다. 기본행위를 하자는 기본행위를 다툴 수 있어도 기본행위 하자를 가지고 인가를 다툴 수 없죠. 또 이제 기본행위 하자가 인가가 있다고 해서 뭐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인가에 대한 건 너무 자주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자,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돼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처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뭐 수반돼야 되는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행정청 추단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또 상대방도 알 수 있다면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이거죠. 자, 1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공포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갑주식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에 개발 주관 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해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 헬기 민군 겸용 핵심 구성부 개발 협약 법률관계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자, 이게 맞아요. 이게 공법관계죠. 국책사업 한국형 헬기 헬리콥터 이제 개발 사업 관련된 거. 근데 자, 이게 여러분 또 자신이 없다. 2, 3, 4가 너무나 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입찰 번이고 국고 기속 조치. 이거 사법 관계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BK21 사업 협약 해지하는 거죠. 해지 통보. 이건 또 처분이죠. 공상 계약이 아니고.
또 국립의료원 부사주차장 위탁관 이용료 운영계약 뭐죠? 강학상 특허죠 이거. 사업상 계약. 그래서 틀린 거죠. 자,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낯설다면 이거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기본적인 공부량이 채워지면 2, 3, 4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이 이제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8번. 기속행위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여기도 여러분 특허 우리 기본 강의 할 때부터 특허에 대한 거 기본서에 있는 거 뭐 12, 개 정도 될 겁니다. 아마 10개 안팎이에요. 인가도 대표적인 거. 그건 다 외워라. 그리고 많이 이미 나왔죠.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 사업장 설치 허가. 명칭이 허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죠? 강학상 특허예요, 특허.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 금지문을 해제해주는 즉 전형적인 허가가 아니고 특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또 재량인 거고 처분의 여부 아시겠죠? 2번이 이제 틀린 거고요. 이 뭐 버스 노선 이런 이제 다 이제 이 행정처의 재량이고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요건 이제 법에 규정돼 있다. 이거 기속이다. 그래서 이제 변상금 무단점유면 부과를 해야 되는 거죠. 자, 4번도 맞고.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제가 확신을 가지고 계속 작년부터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올해 이제 뭐 변호사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또 이제 이번에 정답집으로 또 나온 겁니다. 자, 옳은 거죠. 자, 일본 행정청은 행정 입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돼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할 수 있다요. 이런 게 조문 막 개수형으로 나오면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건데 근데 자신 없으면 그 다음을 또 보라는 거지. 국적법에 따른 귀하, 성상 행정 절차가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 제시를 규정한 절차법 적용된다 그랬는데 이거 적용 안 돼요. 절차법 제외되는 대표적인 거죠. 귀하. 이제 행정절차법 그래서 이제 또 3조 제외되는 거 자주 나오는 거고 3번 이제 옳은 건 국가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때도 자 국가에 대해서 처분할 때도 사전통지라 의견 청취 이유 제시 관련한 행정절차법 그대로 적용된다. 그대로. 이게 맞는 거고 이거 너무너무 여러 이제 강조했던 거예요. 올해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다뤘고 4번 다수의 당사자 등에 의해서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대표자가 있으면 선정된 대표자가 있으면 대표자를 통해서만 합니다. 직접 이렇게 안 돼요. 자, 이게 만약에 이제 3번 지문 요 판례를 이제 몰랐다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소반 친구들은 너무너무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자, 요게 이제 또 박스형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한두 개 틀린 그런 친구들 중에 이거 틀린 친구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니은번 같은 경우는 쉽게 소거가 되죠. 공공기관이 이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라는 법률상 정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거 비공개 사유에 해당 안 되죠. 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해도 공개할 수 있어요. 물론 3자는 이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니은이 들어간 거 일단 지워버리면 1번, 2번 지문이 남죠. 그러면 이제 기억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디귿이죠. 디귿. 이제 포인트는. 이건 이제 일단 맞는 거고. 자, 디귿을 보면 이제 제소자가 교도 간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서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 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요게 이제 틀린 거예요. 절차 부분은 비공개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심의하고 이제 뭐 의결하는 그런 부분들은 비공개 사유인데 이 절차 진행 부분 이거는 비공개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에 관한 거 이제 누가 그 시간에 뭐 근무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공개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디귿이 또 틀린 거고 기억만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시험지 가지고 이제 찾아온 친구 중에 보니까 이 2번을 선택했더라고. 2번. 그러니까 디귿이 이제 헷갈렸던 거지. 이건 이제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걸 알고 맞힌 친구들은 완전 이제 고수로 이제 인정할 만한.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공부 많이 한 친구도 이 문제를 틀렸어요. 기억만 옳은 지문이다. 근데 이제 니은이 들어간 걸 선택하면 이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많이 나오던 거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도 여러분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보면 이제 2번 지문 있죠.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관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그리고 정지를 가름하는 과징 부과에 한정된다. 자, 맞아요. 이 제재처분 제척기관이 모든 그런 이제 뭐 제재적 처분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좀 기본법 내용으로 약간 어렵게 느낄 수는 있었어. 그런데 이제 1번은 확실하게 이제 답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면 여러 처분 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 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 제재 사유로서 일부가 인정. 나머지 처분 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 처분 사유는 제재 처분을 했을 때 일부가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제재 사유가 아니지만 나머지 사유들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적법이 되는 거예요. 위법이 아니라. 모든 이제 뭐 처분 사유가 정당성이 없는 게 아니라. 알겠죠? 자, 이것도 이제 기출됐던 다 지문이에요. 이게 이제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맞습니다.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처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2번. 자, 공법상 이제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뭐 쉬운 문제입니다. 부당이득. 자, 여기 4번 지문을 보시면 국가는 이제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이제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부가 징수권 행사해야 되고, 이건 이제 기속행위예요. 무단 점유자 변상금. 그래서 이제 보통 사용료, 이 점용료 이제 20% 할증된. 근데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 소유자로서 민사상의 이런 이제 사법상의 권리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거 별개죠, 별개. 그래서 이제 변상부가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일반 사인의 지위에서 사법상 권리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거,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병존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른 것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다 나오던 것들이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13번. 자, 행정의 실소항법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얘도 이제 어때요? 대집행법 이거 이제 기출됐었고, 최근에도. 2번. 자, 이게 행정기본법에 또 이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한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지금 이제 행정기본법 안 나오던 거 이제 계속 나올 거라 그랬죠.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이거는 뭐 출입국 관리법이라든가 특별 규정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고, 또 행정절차법도 귀화 허가 앞에서 나왔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제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여기 이제 또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거는 행정기본법도 적용되지 않고.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행정소송 제소기간,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너무나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쉬운 문제죠. 부작위 위법 확인에서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죠, 성질상. 그러므로 이제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거죠.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속에 준용되는 이유가 뭘까? 부작위는 성질상 부작위인 동안 계속 위법이니까 언제든지 다툴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이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 그때 이제 제소기간에 이제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거고. 자,
뭐 다른 지문들도 너무 쉬운 겁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구성의 피고적격. 자, 여기도 이제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옳은 건데 조례에 대한 무효학인성 피고적격 누구죠? 지방의회 아니라 단체장이죠. 교육학에 관한 조례면 교육감이 되고, 합의제 행정기관 처분에 대해서는 그 합의제 행정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은 어때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장이라는 거 들렸고,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는 대통령이 피고가 됩니까? 자, 이런 경우는 소속 장관입니다. 근데 이제 서훈 취소 사건처럼 이제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소속 장관이 되겠습니다. 들었고, 4번이 그래서 맞아. 대리기관이 보세요.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도 했고, 이 현명했다는 표현을 하죠. 표시했고, 또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해서 행정청을 한 때는 누가 지금 대리한다는 거 표시도 왔고, 그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해서 피대리행정청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대리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이걸 표시도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권한이 있는 기관인 것처럼 자기 명의로 해버리면 그게 이제 무권한 행위고, 그런 경우는 이제 대리기관이 피고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FM대로 정석대로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대리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자, 이거는 맨날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유난히 이쪽에 관한 게 제가 이제 9급 수험생들한테도 강조하던 이 지점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7급에 기출됐던, 예전에 강론에 배당돼서 기출됐던 것들도 총론 문제집에 대거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거기에 다 있습니다, 또. 알겠죠? 근데 이런 게 좀 지엽적이긴 하단 말이에요. 7급 시험에 원래 나오던 것들이요. 7급 시험 더군다나 행정부 강론에 배당된 문제로. 1번, 2번, 3번 다 맞는데, 4번에 보세요. 중토수는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자,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토수에다가 이의 신청을 한 이유는 뭡니까? 뭐 수용 재결, 또 보상금 결정, 이런 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결의 전부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고 또 보상액을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중토수의 이의 재결이 마음에 안 들면 수용 재결을 다투는 게 원칙이지. 이의 재결은 재결 자체 구효한 위법이 있을 때 이제 다툴 수 있는 거고. 자, 4번. 이거 이제 변경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얕게 공부한 친구들은 이런 문제가 이제 조금 부담될 수 있어요. 근데 7급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9급에서도 이쪽 문제는 항상 요즘에 한 문제씩 내는 게 거의 트렌드가 돼버렸다. 지방직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문제도 보세요. 한 문제씩 다 있어요.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시험에서. 그래서 충분히 예상했던 그런 수준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국가배상법, 이거 2조건, 5조건 무조건 나오는데, 이제 영조물 관련된 게 또 나왔죠. 여기도 이제 기본 문제들이에요. 민법처럼 이제 이 점유자의 면책 사유 이런 거 없다는 거고, 영조물의 개념 넓게 보죠.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고, 그 하자의 개념, 이게 영조물의 공고의 목적이 이용됨에 있어 이용 상태의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요. 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이런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 상태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 이제 그 소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예요. 매항리 사격장이나 소음 같은 경우. 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혔을 때. 자, 정답은 4번인데, 요런 게 이제 조금은 과거에는 이제 행정법 강론적인 그런 성격이 좀 강했었어요. 7급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강론에서 이제 다루는. 근데 이제 총론에서도 이제 이 정도까지는 좀 이제 알아두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1번, 2번, 3번은 전형적인 이제 총론 안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바운더리인데, 4번이 약간은 이제 아리까리 할 수 있는데, 이제 도로가 전형적인 또 공물 영조물이잖아요. 근데 공유나 사유물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 노선 인정 기타 공용 개시가 없었다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런 경우는 영조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용 개시, 노선 인정이라든가 공용 개시라든가 이런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봐요. 판례가 그래서
그냥 사실상 뭐 이용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2번 지문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량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거는 워낙 이제 기본적인 거잖아요. 여기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보니까 사실상 도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뭐 용접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판례를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기출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3번으로 이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조금은 용접물 책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갔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제 7급 범위를 좀 넓히고 그리고 이제 공물법에서 이제 이 강론에서 이제 원래 많이 나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총론하고 강론하고 딱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공물 그리고 앞에서 봤던 손실보상, 이 토지보상법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섞여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1번, 2번, 3번. 3번도 여러분 이제 우리 총론 기출문제 수준에서 이제 커버가 되는 그런 이제 바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정답은 4번이고. 자, 18번 문제 봅니다. 자, 판례 입장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2번. 이건 너무나 이제 기본적인 판례가 나온 거죠. 퇴직연구 환수결정. 당사에게 의무로 가하는 처분. 임으로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절차법상 의견 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체에 어긋난다. 자, 이건 법령에 의해서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건 성질상 의견 진술 기회라든가 의견 제출에 관한 절차법이 적용되기에 부적절한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도 이건 신의 측에 어긋나지 않는다. 법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게 이제 정답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19번 문제를 보십니다. 자,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예전에는 초창기엔 강론적이었는데 이미 9급에도 기출문제로 나왔죠, 이거. 그 3번 지문.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이 정결 규정. 업무처리 매뉴얼이에요. 전형적인 행정규칙입니다. 여기에 위반해서 원래 정결권자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이제 처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군수의 권한인데 부군수의 정결사항인데 예를 들면 그냥 행정국장이 자기 정결사항도 아닌데 군수의 명의로 처분을 해버렸다. 그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내부 규정에 위반됐기 때문에 뭐 징계 사유가 되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외부적으로 누구 명의로 한 거죠? 그 처분권자 명의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규정 위반했다고 해서 그게 무효는 아니다. 기출문제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자,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허가 의제 제도는 이제 행정기본법 조문에 또 일반 조항에 들어가면서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대표령 근데 판례가 나온 거예요, 여기는. 주택권 사업계획 승인 처분. 얼마나 이거 우리가 많이 다뤘습니까? 여기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는 의제된 인허가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권 사업계획 승인 처분 취소를 구해야 된다. 이게 아니죠. 의제된 인허가를 다투라는 거예요. 의제된 인허가. 알겠죠? 이거는 뭐 지금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저 실전동형 모의고사에서 또 다루고 너무 이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문제에서도 너무 중복이 돼가지고 이제 중복된 문제를 사실 문제집에서도 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됐다. 다른 질문을 가지고 이제 고민할 하고 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지문들도 맞고. 자, 여기까지 이제 쭉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도 저도 이제 이거 문제를 받아보고 뭐 이제 한 9분 정도 이렇게 쭉 보는데 걸린 것 같아요. 그냥 답이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술술술술 보자마자 이렇게 약간 뭐 수험생들이 낯설게 느낄 수 있는 지문들도 한두 개 이제 좀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바로바로 앞뒤 지문을 보면 이제 약간 좀 아리까리해도 그냥 답이 쉽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다 맞춘 친구들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이 아주 어렵지가 않다. 그러니까 인사혁 신체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뭐 커트라인이 80점대에서 승부가 나는 것보다는 90점? 그러니까 다 그럼 이제 어찌됐건 이제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게 출제되고 또 이제 공시생들, 응시생들이 좀 줄어들고 또 MZ세대들이 합격해가지고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27년부터는 연봉 1호봉도 이제 한 3천대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인상도 하고 여러 가지 당근책을 펼치는데 근데 이제 이거 한국사 이제 검정 시험으로 대체하겠다. 부담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전공 과목도 전공 과목을 좀 더 이제 비중을 높여가겠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근데 과거에 그런 이제 행정법보다는 좀 쉽다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안 해도 좀 기본적인 것들만 잘 공부를 하면 최소한의 이제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 이제 좀 공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조금 읽히기도 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또 너무 쉽고 변별력이 없으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찌됐건 기출문제가 우리 공부 분량의 중요한 지침이고 가이드라인이고 앞으로 출제될 또 예상 문제고 앞으로 공부해야 될 방향이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기출문제를 철저히 하면 무조건 만점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올해 다른 시험들도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합격입니다.